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안경 카피본을 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카피본이라는 게 뭔지 생소하시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2020년 5월 27일에 저에게 와서 안경을 맞추셨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300, 왼쪽은 마이너스 250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태였습니다. 태 상태를 보면 최근에 맞춘 거다, 최근에 맞춘 게 아니다, 바로 알죠. 최근에 맞춘 거였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도수하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지 한 도수라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달라 이러더라고요. 자동 렌즈 미터기에 두 개를 똑같이 넣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거와 이것이 이렇게 똑같지 않느냐, 왜 그런데 이게 어지러운지 모르겠다, 새로 맞춘 게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곡 검사기에 넣어봤더니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소재 가공을 할 때 PD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왜곡 검사기로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도수를 똑같이 하면 그냥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재 가공을 하는 부분, 그리고 도수로만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피를 뜬다고 해서 무조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렌즈만 갈겠다 이래서 제가 2020년도에 해드린 렌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력 검사를 다시 해볼까요? 라는 말을 제가 왜 안 했을까요? 지금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도수를 똑같이 했지만 기존에 제가 해드린 안경과 다른 곳에서 카피를 뜬 카피본과 눈의 피로도라든지 어지러운 것 등등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맞춘 그 도수 그대로 넣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분은 한 2년에 한 번 안경을 교체하는 분이셨죠. 2년 정도 앞으로 더 쓰고 교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도수를 4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되죠. 저는 피아노 조율사하고 비슷하다, 금안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피아노 조율사가 정밀하게 조율을,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또 조율을 해야 되죠. 똑같은 조율사가 조율을 했지만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또 그 조율사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 피아니스트인 경우에 자기는 이 조율사가 조율한 걸로 쳤을 때 너무 좋더라, 소리가 피아노 치는데 신도 나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더라, 징크스가 아니라 그 조율사와 내가 합이 맞으니까 그 조율사가 조율해준 피아노로만 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번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눈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매번 조율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경을 맞출 때마다 조율을 해주는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관중들 앞에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그 직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같은 도수를 써버린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지만 그분이 카피본을 뜨는 행위를 해버린 결과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카피본을 떠달라고 할 때 그 다른 안경원의 안경사가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세요, 똑같이 해드릴게요, 저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죠, 이런 마인드로 그냥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내가 당신 검안 실력 이런 거는 신뢰할 수가 없고 그냥 안경테가 싸다고 하니 내가 여기서 하는데 똑같이 해달라, 이런 거겠죠. 카피본을 왜 뜨겠습니까? 싸니까 카피본을 뜨는 거지 않습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하면 뭐하러 카피본을 뜨겠습니까? 싼 걸 하겠다, 하지만 이 고수 검안사, 실력 있는 검안사에게 한 걸 쓰니까 눈이 편하더라, 그러니까 요대로 하면 싸면서도 편한 걸 쓸 수 있겠지, 이런, 보통 우리가 잔머리라고 하죠. 그런 잔머리를 굴린 끝에 카피본을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경원의 안경사도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신뢰하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정성을 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적당하게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싸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박리담회로 만들어 주는 안경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줘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만들어 주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안전 모드로 최대한 천천히 깎게끔 그라인더가 돌아가는데 최대한 천천히 랜딩을 해서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적당히 빨리 만들어 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카피본을 만들고 나서 다시 렌즈만 가는 이런 거를 저에게 들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아니고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보면 바로 압니다. 안경원에 들어오는 분의 표정 한 3초만 보면 아, 이분이 안경을 맞추겠다, 좀 비싼 걸 맞추실 분이다, 아니면 눈에 지금 원시가
있다. 눈을 찡그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눈의 잔주름, 이런 것만 봐도 바로 알죠. 난시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카피본을 한번 뜨신 이런 분들 기대를 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적당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은 고객 카드에 C를 기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소위 얍삽하게 하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4대가 안 맞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시력 검사를 해서 해드렸는데도 작은 배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가 싫습니다. 고객들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하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카피본을 뜬다든지 이런 것도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C를 적어두는 이유는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제가 순수하게 100%의 믿음을 줘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버거워하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너무 해맑게 웃고 다 퍼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아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수한 정말 100%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고객에게 다가갈 때도 이 사람이 나의 100%의 정성을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를 보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 왜곡이 없게 만들어 줬어요. 안경을 관리를 정말 잘 하는 사람은 잘 쓸 수 있지만 안경을 그냥 함부로 벗어둔다든지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알이 쉽게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상하게 해줬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인가를 알고 그에 맞게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쓰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다 라고 한다면 왜곡이 일어나더라도 안 빠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카피를 뜨는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피아노 조율을 하듯이 안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에 맞게 적당하게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고수 검안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 결국은 제가 도수를 안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도수를 안 알려줘도 안경을 가지고 가서 이 안경대로 해주세요 하면 카피본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렌즈미터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도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유에서 카피본을 만들어주는 안경사 입장에서도 썩 유쾌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으니까 카피를 뜰 때 100% 카피를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100% 카피를 뜬다면 PD라든지 OH라든지 OH는 높낮이거든요. 이런 모든 걸 정확히 떠서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안경에 대한 인식이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요거에 맞게 적당하게 해줘야 된다. 적당하게 도수만 맞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100% 정확한 카피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수를 알려달라는 거는 내가 카피본을 뜨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미필적 고의잖아요. 내가 기필코 카피본을 뜨겠다 하면 이분처럼 가서 이 안경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분처럼 자기가 만족하는 결과물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생존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알지만 그는 방향이 전혀 잘못된 것이다. 검안이라는 건 피아노 조율과 같은 거라서 안경을 맞출 때마다 해야 된다는 것. 예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자기가 50년 안경을 썼는데 80이 다 돼서 이제서 왜곡도 없고 눈이 편한 안경을 당신한테 맞췄다. 앞으로 안경을 몇 개나 더 맞출 줄 모르겠는데 아쉽다. 진작에 당신을 만났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정확한 안경을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죠. 이런 분들. 귀인이 옆에 있는데도 그 귀인을 못 알아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